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장 쉬운 독학 태국어 첫걸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플로이 조나경입니다. 아이고, 태국어로 인사를 안 했네요. 사와디카.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태국어의 자음 중에서도 고자음을 배워볼 건데요. 그러면 빨리 한번 고자음을 배우러 가볼게요. 태국어 고자음을 배우기에 앞서서 고자음의 특징을 살짝만 보고 가면은 태국어의 고자음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고 저자음의 그룹을 외울 때 핵심이 뭐냐? 바로 고자음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소리가 겹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고자음 10글자와 나중에 이제 배울 저자음의 13글자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10글자를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셔야지 중고저 그룹 나누는 게 덜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자음을 한번 공부를 하러 가볼게요. 네, 첫 번째 고자음은 커, 카이 해서 커, 카이. 이렇게 키역 소리가 나는 커카이라는 글자고요. 대표 단어는 카이 하면은 알 또는 난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원래는 알이란 뜻으로도 쓰였지만 사실 요즘은 그냥 계란으로도 의미가 되기 때문에 뭐 카이찌아오, 카이다오 하면은 뭐 계란 이렇게 후라이라든지 또는 이런 계란 부침 같은 음식을 명칭을 쓸 때도 카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는 방식은 봐주시면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2를 확실하게 숫자 2처럼 확실하게 꼬아주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동그라미 그릴 때 이렇게 바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바로 내려가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버바이마이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커카이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신 다음에 이 곡선을 쭉 이렇게 확실하게 그려주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초자음가는 키역 소리가 나는 친구고요. 종자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키역, 쌍기역 애들이 받침으로 되면 기역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자음은 기역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 치읓 소리가 나는 저칭이고요. 칭 하면은 뭐냐? 이제 태국에서 또 전통 음악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뭐 징같이 생긴 작은 이렇게 붙여서 칭칭칭칭 소리 나는 작은 금속 악기가 돼요. 그래서 요 뭐 칭이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태국의 전통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실 때 칭이네 하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첫 칭은 어떻게 그리냐?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신 다음에 내려가서 오른쪽에서 한번 동그라미를 꽈주시고요. 그걸 이어서 쭉 올라가 주시면 된다. 다시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서 오른쪽에서 한번 꽈서 이렇게 위로 기역같이 조금 둥글둥글 생긴 기역같이 올라가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리고 내려가서 오른쪽에서 까서 이렇게 올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치읓 소리가 나고요. 종자음 음가로는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글자 티귿 소리가 나는 더탄이고요. 단 하면은 우리 요런 받침 또는 받침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그리기 까다롭게 생겼죠. 그래서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실게요. 먼저 동그라미가 이렇게 앞에 밑에는 쩌짠 부분 보이시죠? 동그라미 있는 부분 쩌짠을 그리시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한번 슉 올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쩌짠을 그리시다가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슉 올려주시면 된다. 그 다음 밑에 부분 우리 받침이라 그랬잖아요. 받침대 부분을 그릴 건데요. 어떻게 그리냐?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구처럼 내려가 주신 다음에 산을 그리고 물고기를 그려주시면 된다. 다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내려가신 다음에 산 그리고 물고기. 그러면 이어서 그려볼게요. 쩌짠 그리고 위에다가 날개 쇽.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구 그리고 산 그리고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초자음 음가는 티귿 소리가 나는 글자고요. 종자음 음가는 티귿이니까 시옷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는 똑같은 티귿 소리가 나는
더둥인데요. 더둥 하면은 일단 둥 하면은 자루, 봉지, 주머니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태국의 편의점에 가보시면은 직원들이 나중에 사이통마이카 라고 하실 텐데 그게 무슨 의미냐? 봉지 드릴까요? 봉지에 담아 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먼저 그리는 거를 공부를 해보실게요. 자,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중요해요. 안에 있는 꺾가위를 그려주시면 된다. 그리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똑같은 고자음이어도 이 단보다는 터퉁이 훨씬 더 많이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은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이렇게 꺾가위를 그려주시면 되고 요 퉁이 나온 기념으로 우리 단어 2가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갈게요. 태국어는 일단 우리나라와 굉장히 순서가 다른 언어인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사실 꾸미는 말이 항상 앞에서 꾸며주는 언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전부 다 앞에서 꾸며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랑하는 귀엽고 하얀 나의 강아지 하면은 이 강아지 한 단어를 꾸미기 위해서 앞에서 쭉 붙는데요. 태국어는 전부 다 뒤에서 꾸며주는 언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나중에 회화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방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앞에서 꾸며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빨리 달리다를 말할 때도 우리는 달리다 빨리라고 말을 안 하고 빨리 달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태국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꾸며주니까 윙 달리다, 레우 빨리 이렇게 뒤에서 붙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그 첫 번째가 요 퉁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우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뭐냐? 자, 동무라는 단어인데요. 퉁 하면은 뭐냐? 이 봉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봉지 뭐 자루가 되고요. 하면은 는 손이 돼요. 그러면 자, 손에 끼는 봉지 하면 뭐가 될까요? 장갑이 돼요. 너무 단순하죠. 태국어가 이렇게 단순해요, 여러분. 그래서 장갑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 더. 자, 동타오 하면은 하면은 아까 다시 자루, 봉지, 주머니가 됐고요. 타오 하면은 발이 돼요. 사람의 신체, 발. 그러면 발에 끼는 봉지 뭐가 될까요? 이번엔 좀 이렇게 유추를 해보셨을까요? 바로 양말이 돼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태국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자루가 메인이고요. 뒤에 손이 붙어서 장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주고 또 주머니가 메인이고 뒤에 발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양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국어는 이렇게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언어이다 보니까 우리 기본 단어들을 잘 암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 많이 도움이 되니까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자음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아무래도 자음을 외우는데 정확한 소리 그리고 정확한 자음 그리고 이 자음들의 음가들을 정확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나 다 외웠는데 좀 더 공부할 거 없나 하실 때에는 요 대표 단어들도 같이 공부를 해놔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터퉁의 초자음과 종자음을 볼 건데요. 초자음은 티귿 소리가 나는 친구고요. 종자음은 티귿이니까 시옷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글자는 피읍 소리가 나는 버풍이고요. 버풍 하면은 뭐냐? 이렇게 윙윙윙윙 날아다니는 벌이 돼요. 벌. 네, 그래서 얘는 자,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W 같이 생긴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기 쉽죠? 다시 동그라미가 안에 있고 이렇게 W처럼 그려주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얘도 만약에 동그라미가 밖에 있다. 그러면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동그라미 안쪽으로 이렇게 잘 수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피읍 소리가 나고요. 종자음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글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배우고 갈 거예요. 뭐냐? 첫 번째, 남이라는 단어와 풍이 만나서 무슨 단어가 되냐? 남 하면은 물이 되고요.
풍 하면은 방금 배웠죠? 벌이 돼요. 그러면 남풍 하면은 벌이 만든 물, 벌과 관련된 물 뭐가 될까요? 바로 꿀이 되죠.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태국어는 정말 쉽고 단순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글자는 이제 F 소리가 나는 for, fa라는 글자인데요. for, fa 하면은 fa 하면 뚜껑, 덮개가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글자는 F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F로 발음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F 소리처럼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소리다 보니까 표기도 제가 이렇게 F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리는 방법은 자,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아까 퍼풍 그리다가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된다. 다시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퍼풍 그리다 위로 쭉 올려주시면은 F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 소리는 F 소리가 나고요. 종자음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배우게 될 글자는 제가 만들어낸 그룹인데요. 태국어 이제 고자음의 아이돌이죠. 고자음 쌍시오 삼형제 고쌍삼입니다. 그래서 고쌍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글자는 이제 쌍시오 소리가 고쌍삼이니까 쌍시오시겠죠? 쌍시오 소리가 나는 서살라고요. 서살라 하면은 살라 하면은 우리 이제 태국의 뭐 공원이라든지 절에 가면 있는 정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자 일단 동그라미가 이렇게 밖에 있는 아까 더덱은 동그라미가 안에 있었죠? 밖에 있는 더덱을 그리시다가요. 위에다가 살짝 촉 이렇게 빗살을 놔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가 밖에 있는 더덕을 그리시다가 이렇게 빗살 한번 쇽 날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쌍시옷이니까 쌍시옷 소리가 나고요. 종자음 음가 또한 시옷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고쌍삼의 둘째죠. 둘째 서르시 서르시, 르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르시 하면은 수도자, 수도승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는 방법은 먼저 버바이마이를 그리신 다음에 버바이마이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이렇게 콩나물 하나 쇽 그려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버바이마이를 그려주신 다음에 오른쪽에다 콩나물 쇽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고쌍삼이다 보니까 쌍시옷 소리가 되고요. 종자음 음가 또한 시옷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막내죠. 막내 뭐냐? 서스아고요. 스아 하면 호랑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글자는 자 먼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글자를 잠깐 예습해보고 갈 건데요. 럴링이라는 글자가 저자음에 있어요. 그래서 럴링을 어떻게 그리냐.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밑에 있고 이렇게 링 하면 원숭이거든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렇게 등을 말고 쪼그려서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 이번에는 자 서스아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 럴링을 그리신 다음에 우리 원숭이한테 와서 이렇게 이빨로 콱 무는 게 누구죠? 스아 호랑이다. 그래서 럴링을 그리신 다음에 위에다가 이빨로 쇽 올려주시면은 그게 서스아라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초자음으로는 쌍시옷 소리가 나고요. 종자음으로는 시옷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드디어 마지막 글자인데요. 고자음의 마지막 글자는 이제 히읗 소리가 나는 힙이고요. 힙 하면은 상자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히읗 소리는 영어의 H처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은 이 허입은 H처럼 생겼기 때문에 히읗 소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해주시면 돼요. 좀 더 외우시기 편하시게. 그래서 H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허입은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에서 한번 올라간 다음에 중요해요. 동그라미 한번 꼬고 또 내려가기.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려갔다가 위에서 올라가서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내려가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초자음 음가는 히읗이 되고 종자음 소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자음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자음 10글자를 다 배워봤는데요. 앞서 1강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자음에서 우리 배웠던 마법의 주문이 기억이 나실까요? 뭐였죠? 바로 꺼쩌 덧떠덧떠 버퍼어였죠. 그래서 중자음의 소리와 오늘 배운 고자음의 소리는 소리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배운 고자음을 외우는 마법의 주문은 뭐냐? 자, 소리가 달라지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커처, 터터, 퍼퍼, 써써써, 허가 된다. 다시 한번 커처, 터터, 퍼퍼, 써써써, 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배웠던 끄, 쯔 이런 소리와는 다른 소리, 크, 츠 이런 조금 더 바람이 들어간 소리가 나는 고자음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자음에 이 고자음과 똑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자음 10글자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중고저를 나누는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 저자음을 배우러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